마지막 네. 질문이 남았습니다.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평가 시간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시청자들의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예. 공식 시청자들 질의응답 전에 마지막 공식적으로 드리는 내용은 민주당을 어떤 정당으로 바꾸고 싶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의 혁신 과제. 네. 변화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는지를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을 지키는 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주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아니,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정당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지지층,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지향점이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향점이 분명하게 있는지 참으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향점이 분명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좀 경제에 유능한 정당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민주당 다 좋은데 거기가 되면 꼭 내가 뭐가 잘못될 것 같아. 내 경제적으로 무슨 피해를 볼 것 같아. 부동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그런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만의 다른 링을 만들어서 우리가 강점인 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경제 민주주의뿐만이 아니고 경제에도 강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꼭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와 관련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혜택을 돌아가는 그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당, 더욱더 지키는 정당을 만드는데 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정당으로 한번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소승만 선배님, 저기 이제 후반전까지 지켜봤는데 네. 전반적인 평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장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고 오랜 그 보좌관 일도 하고 대변인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노하우는 많이 축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진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 정책 발의를 갖다 별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좌관이면서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책 발의한 것도 되게 훌륭하고 단지 이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제 충고입니다만 지금 짜여진 시간, 주어진 시간에 거의 다 이제 못 맞췄잖아요, 대답을. 임기 내에 뭐 정책 만들어가지고 못 맞힐까봐 좀 아쉬운데 임기 내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잘하면은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떤 성과를 거뒀던 무엇인가 법이든 어떤 정책이든 성과를 거뒀을 때 그것은 1, 2년 만에 해결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한 과정들을 거치고 오랜 기간들을 숙성하면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호흡이 빨리 하게 되면 이상한 정치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절대 꺾이지 않고 내가 바르고 옳고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천착해서 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꼭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8년 동안 시간을 잘 못 지켜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 근데 여보세요. 근데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게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해가지고 국민에게 이런 거는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초선인데 지금 재선까지 욕심내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자 이제 시청자 질문 이제 끝으로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정님이 학생 때 알바 해보셨냐고. 재밌다. 학생 때 지금 대학생 때 알바 했냐? 지금도 여기에 그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그러네요. 총잡이를 했거든요. 대학 때. 뭘 해요? 주유소 총잡이요. 주유소. 네, 주유소 총잡이를 하는데 네. 대형 덤프트럭이 오면 그게 이제 기름 넣은 공간이 한 손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주유구. 주유구요. 그 돌릴 때 이제 거기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아직도 좀 까맣죠. 그러네. 예. 그게 영광스러운 상처가 아닌데. 산재는 받았어요? 그 당시 뭐 1993년인가 될 테니까 뭐 그 당시 뭐 알바들은 또 반창고 하나 붙이는 게 뭐 다 땡이죠. 그런 알바도 해봤고요. 동화백과 사전 그 동화 전집 있잖아요. 그 전집
팔려고 돌아다니기도 해봤고. 아,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저 신용카드가 처음 나올 때 90년도 중반에 신용카드 처음 나올 때 그 신용카드 한 장 받으면 쌉쌀했거든요. 그렇지. 예, 그 알바도 많이 했고요. 예, 카드 만들어주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예, 회원가입. 그때는 이제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다니면 이제 이걸 그때는 다 현금 시대니까요. 신용카드 하면 뭐가 좋은지 말씀드리고 하나 받으면. 그때는 쌀쌀 쏠쏠했습니다. 10,000원 정도가 아니고 5,000 몇백 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알겠습니다. 조질문도 좋은데, 조질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중에서 뭐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자택일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는, 또 양자택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에 나온 사건의 흐름을 계속 보면 이건 기본적으로는 법조비리 아닙니까? 그렇죠. 법조비리지 않습니까? 그 법조비리를 가능하게 만들고 구조화시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던 건 무엇입니까? 언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개혁과 법조에 관련된 문제와 언론이 이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양쪽이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준만 선배님이 잘 못 물은 거야. 아니 굳이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 제 생각에는 저는 또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일단 어떤 사건이든 비리든 알아야지 그게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만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언론개혁이라고 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라고 이 차원은 그렇잖아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알려야 되잖아. 그러면 알려지지 않으면 검찰 수사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굳이 따지면 언론개혁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검찰 독재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요거는 판단이 각자 다를 수 있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소영 의원과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뭡니까? 캔디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어우, 직구가 날라왔네요.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구가 날라왔는데 피할 수는 없고 말씀드리면 저는 산전수전 다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한 단계 성장했던 사람이고요. 이소영 의원은 다른 길을 좀 걷지 않으셨을까 싶고, 전략공천을 통해서 다음, 지난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된 분인데, 당에서 이제 당과 함께 지난한 세월을 함께 하신 분이 아니고, 저는 당과 함께 항상 성장해오고, 함께 호흡해왔던 사람이다. 이게 큰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함께하는 정치를 꼭 하고 싶은데요. 우리 동지들이 꼭 이기는 정치를 꼭 하는데 하고 싶은데 제가 과천의왕을 선택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말도 못하게 참패를 했습니다. 특히 과천에서. 과천 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지역에서 도의원마저도 처음으로 이제 낙선을 했고요. 시장 두 군데 다 우리 당이었는데 민주당이었는데 다 저쪽으로 넘어갔고 도의원 한 명이 지역구 도의원 한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는 전부 다 기초의회도 좀 완전히 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접해에서 안양이나 군포나 다른 수원이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선거이더라도 우리 당의 명맥은 유지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되면 도의원이 좀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됐고 이렇게 해서 다 명명을 유지해 왔는데 과천 의왕 과천만 당의 뿌리 이 지방 정치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 버렸어요. 이런 그 동지들이 다 그래서 지금 야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지들과 함께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 민주당의 뿌리가 확실하게 들이내서 이렇게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결과가 다르지 않고 항상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 그런 정당이 되도록 과천의왕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우리 시청자가 주셨는데 마곡역에 있지 않습니까? 마곡역에서 좋은 가게라는 이름으로 수제쿠키하는 저희 박미정 씨, 저희 멤버십 후원하는 멤버십 회원이신데 투어 이부님인데 차별화는 간단합니다. 이소영과의 소통하는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소영 의원은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괜찮네. 이야기가 가장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평가를 받는 국민심사위원인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과연 이 친구 괜찮다. 요게 제일 긴장될 것 같아요.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지금 신인으로서 제가 지금 물 먹고 있을 때가 아니군요. 물 먹으면 안 되는데. 적격 여부를 야, 심사하는 이거 시간을 굉장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셨는데, 보니까 윤재관 전 비서관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슈퍼테스트 안 쏴, 이 사람은. 이거는 윤재관 탓이지. 윤재관 탓인데. 소통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안 따져. 안 따져. 냉철하게 평가받는 건데, 예. 자, 적격이다, 괜찮다, 이런 정도 인물이면 국회의원 도전할 만하다. 내가 긴장되는데. 예. 그러면 O를 눌러주시고, 아니다! 짐 싸라! 그러면 X를 지금부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적격. 신경쇠약님은 저분은 아이디가 죽이네. 신경쇠약이야. 지금 윤재관이 신경쇠약 걸리게 생겼구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네. 이 중에 1을 누른 사람은 뭡니까? 일이 최대근 맞다는 거지. 선생님 오지. 감사합니다. 네. 합격이라는 얘기죠. 합격. 네. 클러치 히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안. 아이고, 합격. 감사합니다. 예, 많이 올라오네요. 이소영 아웃도 올라오고. 세모도 있어, 세모. 세모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보겠다라는 거고요. 5네 5 다 통과됐네. 네. 이 정도면 뭐. 오, 많이 올라옵니다. X는 아직까지는 없고, 아까 세모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있었나 이재강 후보 때? 그때 잘 안 보이는 그때도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긴 네. 한데 어제도 네. 나오시는 분들이 또 보면 박시영 TV에서 될 만한 사람만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은근히. 네. 그래요? 은근히? 은근히? 아니, 저희는 소통방에 네. 공개적으로 물어봐요. 소통방에서 신청을 해라. 면접 신청을. 박시영 닷컴에 들어오면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켜보시는 아마 출마를 준비하시는 예비 후보자들, 입후보 예정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신 있게 그러니까. 박시영닷컴 소통방에 신청을 하시면 네. 저희가 검토해서 괜찮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저희가 이제 방송 일정을 저분은 잡을까요? 아라비아 숫자 5래. 소주 박스님 5, 네. 5. 자, 제 화면을 제가 처음 보고 있는데 자, X도 한 명 나왔어요. 자, 얼굴이 이렇게 상기되어 있나요 지금? 예? 약간 엄청 생겼네. 긴장하고 있는가 네, 보네. 원래 여기 다 긴장합니다. 오리님이 X 넣은 거 보니까 저희 국힘 지지 아니고. 아유, 그럼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 네, 장난으로. 예.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하실 분이 네. 저 유권자들, 시청자들 평가를 아니 나 소중히. 난 보수니까. 저는 보수입니다. 네. 어디 자, 가서 잘못되면 다 보수하러 보니까, 갑니다. 네. 마음에 든다라는 마음에 드네. 의견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과 비교가 안 된다. 언변이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한 김용환님 말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떨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보완도 해야 김영환 하고요. 선생님 네. 언변 보강하도록 최선을 노력에 다할게요.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어이브님은 마음에 든대요. 우리 멤버십. 제가 생각하는 분이 맞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자, 보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5가 거의 한 95% 정도 99% 나왔어요. 99%. 99. 너무 X 아니 X 하나밖에 없어. 아까 세모도 있었잖아요. 두 명 있어? X 2명. 그럼 97%. 그래. 거기까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 저 파란꿈님이 정확히 지적해서 유머가 필요한 듯. 근데 유머가 내가 봤을 때 유머가 있거든요. 제가 40년 했잖아 코미디를. 예. 작가도 하고 막 그랬거든 난 코미디 작가. 네. 근데 예. 내가 봤을 때는 유머가 있긴 있는데 그걸 자신 있게 표출을 못해 지금 보니까 자기만 먹는 소리로 하니까 유머 칠 때는 웃든 말든 팍팍 쳐버려야 돼요. 네. 저는 사실 윤재관 대변인 옛날 얼굴은 봤지만 그렇게 뭐 자주 소통하거나 친밀하게 지낸 분은 아니시지만 아까 저는 강두구 의원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가슴으로 아까 하는 정치인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강두구 의원께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 아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윤재관 전 비서관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서 네. 세게 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저 얘기도 있네. 마지막 질문. 빛세로나님이 촛불 집회 어떻게 생각하냐? 촛불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아니 촛불 집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겠습니다만은 그 답은 제가 그동안 이 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촛불 집회에 관련돼서 제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 가지고도 꼬투리 잡아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제가 있을 것이고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에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정치 인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동안 검증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치 신인으로서 촛불 집회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저의 말씀을 더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저의 살아왔던 과거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길 이런 것들을 보시고 쟤는 우리와 함께 가는 동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제가 그 믿음에 부합할 수 있는 행동하고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는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그쵸. 때문에 촛불 집회에도 좀 참여해라. 아마 그 마음이 담긴 질문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뭐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런 마음이 이렇게 그 중요하죠. 마음을 담아서 행동으로 네네. 표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그런 네, 주문 같아요. 네.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꿀먹은 버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거면서 뭐하러 정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할 말 하는 거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할 말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정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행동과 함께하는 정치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서승만 선배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저기 박시영 TV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금 눈팅 귀팅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아이, 누르는 잘한다. 김에, 지나가는 김에 혹시 서승만 TV 들을 수 있으면 네. 30만 빨리 만들어야지 저도. 네. 저희도 아이고. 급합니다. 40만. 이제 뭐 3천 몇 40만 30만. 예, 예. 네, 급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박시영 TV 7시에 네. 진행하고요. 내일은 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혁신톡 콘서트를 가져요. 네.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당원들과 국민 혁신위원들 모시고 당원들의 어떤 바람, 네. 민주당 변화와 혁신에 대한 바람을 다루는데요. 제가 사회를 봅니다. 안기령 부대변인이라고 사회를 보는데 네. 저는 또 혁신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있어서 당원들 많이 참여해서 거기서 의견 주시면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민주당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7시부터 네. 생방송으로 박시영TV가 직접 단독 중계를 합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하는 혁신 콘서트 내일 7시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저녁에 7시에는 최민희 의원, 오창석 그리고 고현준 평론가와 함께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재관 전 비서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